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서유럽에 비해서 절대왕정이 늦게 진행된 동유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군주들이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요, 프로이센의 절대 왕정입니다.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이름 좀 생소하시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절대군주, 프로이센의 절대군주는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프리드리히 2세예요. 프리드리히 2세는 짐은 나라의 심부름꾼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계몽군주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를 우리는 계몽군주라고 표현합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인라이튼이라고 해서 이성의 밝은 빛으로 무지함을 깨우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결국은 이성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나는 국가의 심부름꾼이야.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지라는 그런 민주주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계몽군주다라고 자청을 하기도 하죠. 한 예가 있는데 프리드리히 대왕의 궁궐 옆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낡고 허름한 방앗간이죠. 아름다운 궁궐 옆에 그런 허름한 방앗간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 대왕은 그 방앗간 주인을 찾아가서 이 방앗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이 방앗간을 내가 헐고 이 좀 조경을 좀 예쁘게 조성을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앗간 주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낡은 방앗간을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일반적인 절대 군주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방앗간을 강제로 밀어내거나 그 방앗간 주인을 처형을 했을 건데요. 이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방앗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방앗간 주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대요.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던 계몽군주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이 프리드리히 대왕의 업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해 볼 것은요.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고 슐레지엔이라는 지방을 확보합니다. 영토 확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토 확장까지 감행해 나갔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프리드리히 대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러시아의 절대군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이분이 바로 퓨트르 대제고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절대군주랍니다. 일단 퓨트르 대제는 어떤 업적을 갖고 있냐면 사실 이 러시아는 서양이라고 보기보다는 동양하고 상당히 색채가 유사했어요. 13세기 초반에 몽골족의 징기스칸이 러시아 지역까지 점령하는 몽골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요. 아마 러시아가 약 200년 이상 몽골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부분에서는 유럽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그 모습들은 동양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 유럽의 변방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퓨트르 대제 때부터고요. 퓨트르 대제는 어려서부터 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그 근대화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을 것을 일반인처럼 옷을 입고 영국에 가죠. 그래서 뭐 방앗간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배를 만드는 조선소죠. 조선소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유럽의 근대화를 스스로 배워와요. 그리고 러시아에 그걸 적용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퓨트르 대제 첫 번째 업적은요. 이거죠. 서유럽의 근대화를 배워와요. 두 번째 중요한 업적은 퓨트르 대제가 가장 서유럽에서 부러워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함대예요. 배요. 이 배를 가지고 서유럽은 신원을 개척을 해서 엄청나고 막강한 부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 배를 만들어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도 주로 이 바다가 북극 쪽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얼어요. 어느 항구는 겨울이 되면 배가 운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죠. 그래서 얼지 않는 부동항, 부동항이라는 것은 얼지 않는 항구라는 뜻이고요. 이걸 얻기 위해서 스웨덴을 공격합니다. 스웨덴을 공격해서 발트해 연안이죠. 바다예요. 얼지 않는 바다를 드디어 차지하네요. 자, 그리고 원래는 그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예요. 알고 계시죠? 지금의 수도이기도 한데 이 모스크바의 수도를 옮겨요. 발트해 연안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발트해 연안의 수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요. 상스페테르부르크라고 짓죠. 퓨트르란 뜻이에요.
상스페테르는 포트르란 뜻이고요. 부르크는 그 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기기도 하면서 발트해 연안의 부동강 지역에서 그 항구를 가지고선 많은 문물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실시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오스트리아의 절대 군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성 군주를 보고 계시는데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오스트리아의 군주죠. 지금 이 그림은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 중년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굉장히 애띠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상당히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오스트리아의 군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이 16세의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이기도 한답니다. 자, 일단 오스트리아의 그 절대 군주는요.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마리아 테레지아도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실시했는데요. 요세프라는 신하를 등용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신하는 아니죠. 그렇죠. 요세프 2세를 등용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고요. 이 과정에서 추진했던 게 뭐 농노제. 농노제라는 것은 영주 밑에서 노예와 농민의 중간 단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피자유민이죠. 농노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근대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어요. 예술 분야를 육성시키고 교육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주로 시험에는 오스트리아의 전대 군주는 누구냐? 마리아 테레지아다 정도로만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해요. 자, 이 시간에는 동유럽의 절대군주에 대해서 살펴봤죠. 서유럽에 비해서 시기도 늦었고요. 또 동유럽의 절대군주들의 공통점은 좀 깨었죠. 계몽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답니다. 프로이센은 프리드리 2세가 있었고요. 러시아에는 표트르 대제가 있었죠.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함께 답을 맞춰보셔야 돼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자, 프로이센의 절대왕정 누구죠? 프리드리 2세죠. 자, 러시아 절대왕정 누구죠? 표트르 대제고요. 서유럽의 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스스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가지고 체험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동유럽의 절대 군주,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답니다. 강의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